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심란한 아침입니다. 대통령이 허약하고 무능하니까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독려북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고 러시아의 테스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그리고 중러 연합훈련 이런 이른바 독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에서 벌어진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상의 위협을 넘어서서 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리게 만드는, 허약하게 만드는 이 문재인의 왕따 외교가 앞으로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영토 주권까지 위협당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의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영공 침범은 그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약 22km.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정찰기는 10km 정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독도 오른쪽, 그리고 올라갈 때는 독도 왼쪽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독도를 한 바퀴 쭉 돌고 간 것이죠. 독도 영공을 한 바퀴 돌면서 침범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태가 얼마나 한국이 무시당하면 첫 번째 침범 때 분명히 경고 사격을 했는데 섬광탄 10발과 기관총 80여 발을 러시아 정찰기 1km 앞에다 발사하는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독도 침범을, 영공 침범을 그대로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대놓고 대낮에 해버리겠습니까? 두 번째, 방공식별구역은 아예 무시당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주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또는 상호 간의 어떤 그 경계 마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무단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연합 비행 훈련입니다. 중국의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2대, 4대가 합류를 해서 독도 주변 이렇게 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하면서 장거리 연합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시 또는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일본, 필리핀, 대만 쭉 해서 인도까지 연결이 되는 베트남, 이런 일종의 활 형태의 전략적 구상선을 만들어서 중국을 에워싸고 압박한다 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허점, 한국을 노린 것입니다. 이 구멍을 뚫으면 인도 태평양 전략 뚝을 무너뜨릴 수 있다. 기가 막히게도 한국이 한미일 동맹은 물론 미국의 이런 전략의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일 갈등의 급소를 또 중국과 러시아는 노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
사실상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를 하는 한국의 땅, 그러나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독도를 겨냥을 해서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근처를 연합 비행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바보스럽게도 무슨 역사 주권이니 이런 70년 전에 무덤에 묻힌 것을 끄집어내서 한일의 미래 관계와 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알량한 무슨 역사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선동적인 이런 발언의 대가로 영토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었고, 비록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지만 한일 간에 이런 갈등이 없는 상태라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을 때 일본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왜 한국의 전투기들이 떠서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왜 한국이 대응 조치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망발입니까?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이 없는 평상시의 상황이라면 비록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규탄을 하는, 러시아를 비판하는 데에 더 무게중심을 실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폐지한 중대한 후유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3대 연합훈련,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 세 개의 훈련이 사실상 다 폐지됐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쪼개져서, 그리고 사실상 실효성도 별로 없는 그런 훈련으로 전락을 했고, 이번에 전작권 반환에 대비한 한미 군사 연습을 8월 달에 시행을 하면서 동맹이라는 표현도 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실무 협상, 보이콧 협박 이런 것을 의식해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자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해서 아니 동맹이라는 단어를 빼려면 왜 군사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훈련 대신 연습, 동맹이란 표현도 빼버리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대부분 다 축소하거나 폐기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 한미일 동맹의 최전방의 축, 최전방의 뚝, 한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뚝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마음 놓고 이 지역을 한번 유린해 보겠다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를 둘러싼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이 한국이라는 전선의 구멍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이 4대가 랑데뷰를 해서 쭉 내려온 것이라든가 기가 막히게 독도를 한 바퀴 삑 도는 러시아 정찰기의 침범, 이런 것들은 볼턴의 방한, 방일 일자에 맞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 군사훈련 폐지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대한 일종의 이 급소 찌르기,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도전,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일종의 무력 과시, 테스트, 이것을 트럼프의 군사 브레인, 볼턴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데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역시 그 날에 맞춰서 김정은이는
북한의 가장 최신 최대형 잠수함 약 3,000톤으로 추산이 되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최대가 2,000톤입니다. 3,000톤이면 천안함의 2.5배가 되는 거대한 잠수함입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실을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극성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00km입니다. 때문에 3,000톤급의 이 디젤 잠수함은 태평양 바다 밑을 깊숙이 항해를 해서, 그리고 이 미국의 서쪽 해안 약 2,000km까지 접근을 해서 사정거리 2,000km짜리 미사일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동해가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폐기되고,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미국의 7함대의 핵항모가 동해에 배치되는 일이 이제는 거의 드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해가 무주공산이 돼서 동해바다에 3,000톤짜리 잠수함을 바다 깊숙이 배치를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북한 핵미사일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허약하고 무능한 문재인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한미일의 군사적 이익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식의 중러의 놀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